인간관계는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들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믿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감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3, 이제는 황혼을 맞이한 나이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백화점 VIP 고객 담당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감정을 읽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바빴고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쁜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의 미묘한 표정을 살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저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조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한동안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질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가끔은 각자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도 들곤 합니다. 아들은 해외에 나가 살고 있고 딸은 타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 다 각자의 삶에 몰두하고 있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더더욱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인간관계란 단순히 친분을 쌓는 것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여정 같습니다. 과거의 직업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익숙했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는 매일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때로는 어색함까지 모두가 저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황혼의 시간에 내린 선택은 바로 관계를 통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퇴직 후 첫 번째 봄, 저는 30년간 이어온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은 여전히 반가웠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한 삶을 과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질투와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옛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조금은 낯설었거든요. 그 자리는 한편으로 저에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했지만 각자의 삶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고 그 간극은 때로는 오해와 서운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친구를 향한 미묘한 질투와 실패를 감추려 애쓰는 누군가의 불편함이 섞인 자리에서 저는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창회는 제가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사람들과 함께하며 제가 그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노인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저는 또 한 번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기대하며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오가자 대화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불만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한 친구는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또 다른 친구는 건강 문제로 억눌려왔던 감정을 터뜨리는 듯 술기운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나누는 일이 현재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술자리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질과 그 속에 담긴 진심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임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고 화려한 시간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공감과 배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팀 모임으로 시작했던 모임에서도 또 하나의 인간관계 고민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 남짓한 소규모 모임이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점차 알려지면서 참석 인원이 5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의 깊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대규모 모임 속에서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만 두드러지고 조용히 경청하려던 이들의 이야기는 묻혀버리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관계의 질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다시 소규모의 진솔한 만남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모임에서의 경험도 나름의 가르침을 주었지만 저는 이제 작은 모임에서의 깊이 있는 소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시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며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더 진솔한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 무료 여행이라는 말에 이끌려 한 친구가 새로운 모임에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롭고 설레는 제안이었기에 친구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행 이야기는 잠시 미끼일 뿐이었고 그 자리는 고액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며 상품을 구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해와 실망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렸고 다른 참석자들,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기성 모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인간관계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과 소속감을 찾으려는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일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데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이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랫동안 참여해온 요가 동호회에서도 저는 또 다른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요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회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이 참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뒷담화를 나누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러한 행동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던 예전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갈등과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모임 중 한 회원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며 큰 소리로 나무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요가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활동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례한 행동과 말이 만들어내는 갈등은 제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나이 듦과 품격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품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더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동호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경험은 소중했지만 더 이상 제게 평화를 주지 않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나이 들미 품격을 잃는 변명이 아니라 품격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 이웃 독서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의 행동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었고 매주 그 자리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의 끊임없는 부정적 발언과 자기중심적 태도가 모임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더 이상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감정적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에너지를 어떤 관계와 활동에 쏟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독서 모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가며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스스로의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 모임에서 예기치 않은 실망감을 느낀 경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참석했던 모임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드러나는 본심은 모임에 대한 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인간관계에서 진정성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그 안에 진심과 존중이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고 제 에너지를 긍정적인 곳에 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여러 모임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내적 갈등과 주변의 압박을 겪게 되었지요. 어떤 모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무감에 얽매인 자리로 느껴졌고, 어떤 모임은 과거의 정으로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모임에서 빠지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없으면 모임이 삭막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정말 떠날 거예요? 라는 말들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갈등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결심이 옳은 선택인지, 혹시 제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저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용기는 모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관계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고 스스로에게 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관계의 정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제가 떠나고 난 뒤 몇몇 모임에서는 더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관계와 책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지만 용기 있는 선택은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이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 중 하나였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 모임을 정리하고 난 뒤 저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걷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허울 없이 진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벼운 농담을 나누며 때로는 삶의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산책 모임을 통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질보다 양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지금,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소박한 산책 모임을 통해 제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선택과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내일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모임이라도 그 본질을 먼저 보려 합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진심이 담긴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모임은 글쓰기입니다.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일이 이렇게 저를 설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하기 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임 장소는 근처 도서관의 작은 회의실이었는데 햇살이 환히 비추는 창가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각자의 소개가 끝난 뒤 우리는 서로의 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손주와 함께한 일상 이야기를 풀어놓으셨고 또 다른 분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회상을 적어 오셨더군요. 저는 준비해간 글이 없어서 급히 제 일상의 단상을 공유했는데 그 짧은 글에도 모두가 따뜻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글을 통해 연결된다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글쓰기 모임에서 느낀 또 하나의 발견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표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퇴직 후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관계의 어려움과 실망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주었고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모임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황혼의 선택 속에서 찾은 작은 기쁨들이랍니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해와 갈등은 해결의 기회를, 실망과 상처는 성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노년은 지나온 관계의 무게를 느끼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 많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